이건태 의원입니다. 헌재 사무처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를 사단법인 한국 헌법학회 헌법주석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책의 온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국가 원수로서의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맞겠죠? 그런 글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화면 좀 봐주실래요? 권영선 교수님의 헌법학 원론의 이 조항의 해석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 권영석 교수님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처장님은 누구 책으로 공부하셨죠? 저는 그 김철수 교수님과 권영선 교수님 책을 다 예.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권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사법권,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신분 보유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헌재 국감 때 처장님의 답변 때문에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준태 의원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처장님,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거지요. 했더니 처장님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예. 이 취지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히신 겁니까? 아니면 박준태 의원님이 전제를 쭉 달아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서 거기에 대한 소극적으로 답을 하신 겁니까? 좀 견해를 명확하게 좀 밝혀주세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그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박준태 의원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쭉 전제를 깔아놓고 물으니까 거기에 소극적으로 답을 해서 원론적으로 법률 효과상으로 그렇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그때 답변 취지는 그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는 건 법률 규정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들었고요. 질문을 좀 고쳐서 드려보겠습니다. 이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의 해석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이미 기소돼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당선된 이후에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됩니까? 중단돼야 됩니까? 이 84조의 해석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장님의 견해는 지금 딱히 없는 거죠. 그건 제 견해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예. 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가 문제인데요. 한 의원이 신 실장께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계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신 실장이 잘 챙기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인 것 같은데요. 매우 충격적인 여당의 의원과 여당의 국방위 의원과 안보실장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매우 충격적입니다. 우리 형법에 외환유치라는 벌칙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예비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92조
101조에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단초, 전쟁의 첫머리를 의미하겠죠. 저는 이 한 의원님과 신 실장님의 대화가 우크라이나하고 협조해서 북한군을 타격하고 살상케 하고 그것을 우리 정부가 선전전에 활용을 해서 결국 국지전이나 전쟁의 단초를 열게 할 의도를 가지고 예비 운모했다. 저는 이렇게 의심이 되거든요. 일단 이게 사실이라면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외환 유치 예비 운모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만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외환 유치 예비 음모가 충분히 의심될 정황이 발견됐으면 지금 요 보도만 가지고는 전후 맥락이 파악이 안 되면 수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해서 파악해 보셔야죠.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중범죄잖아요. 내용을 좀 더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만 가지고 그게 어떻게 한다,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이다, 수사가 가능하냐 하는 부분. 저는 이거 충분히 수사의 단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찰총장님, 예. 이거 외환 유치 예비 음모죄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사할 용의 없으세요? 저도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의문입니다. 부패 경제범죄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뭐 장관님과 총장님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상은 됐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저는 이 외환 유치 음모죄 법무부 장관님과 검찰총장님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민에 대해서 더구나 안보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국민 배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수사하십시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행정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물었는데 예. 공범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는데 다른 공범이 무죄를 다툴 경우에 이건 제척 기피 회피든 아니면 재배당이든 다시 그 재판관이 재판받게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법률신문 10월 23일자에 그런 사례가 났어요. 다음 한번 보세요. 예. 여기 그때 이제 지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사건을 회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누구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재판 결과에 신고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관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법원에 대한 신뢰가 제어될까 우려된다. 대법원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건 저하고 아무 관계 없는 법률신문에 어떤 변호사님이 쓴 그것도 법원 지원장 출신의 변호사 쓴 주제예요. 대법원에서 이 부분 해결해 주셔야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질의하세요.